우리 주식 투자자를 대표해서.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사전예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장주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감시라든지 불공정 거래 근절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증시 활성화랑 그리고 감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균형감 있게 가지고 가실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시죠. 시장은 가급적 자유롭게, 그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규제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도 있는 거거든요. 규제는 다 나쁜 건 아니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시장이 시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규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강자들의 횡포, 특히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 방치할 경우는 그런 게 시장의 본성 아닙니까? 누구는 규칙을 지키는데 누구는 규칙을 안 지켜요. 그럼 규칙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규칙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거, 이것도 규제죠. 그런 측면에서는 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 완화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규제는 완화 폐지해야죠.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감시 규제와 시장의 활성화는 얼핏 상충하는 게 맞죠.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시 규제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실 그거죠. 코스피 5천은 사실 제가 이거 5천을 반드시 임기내에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후진국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잖아요. 순이익 비율도 낮고 배당도 안 해줘가지고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도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낮고, 그리고 수시로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비정상적인 거를 고쳐야 자유롭게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돼도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게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 주로 얘기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좀 제도적인 거지만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정책, 기업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좀 알려줘야죠. 이게 완전 눈 감고. 경제의 가장 해악이 큰 게 불확실성이죠. 예측 불가능성. 이게 경제에 아주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거를 제시를 하고 실제 실행을 해야죠. 이거, 지금 현재는 이게 좀 부족하죠. 거의 없다시피.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걸로. 마치 조정 간에 영희와 철수가 없는 태권브이라고나 할까. 뭔 짓을 할지 알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산업경제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정부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성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법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고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면 경제에 완전히 악영향이 오죠. 그래서 이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요소들만 좀 정상화되면 저는 대한민국 주가가 그러니까 정상평가를 받는 정도만 해도 저는 2배를 넘길 거다. 당시 이때 한 2,400, 500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제가 출발할 때 도착할 때하고 지금하고 주가 변동폭이 어떤가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왔다 갔다 했죠. 예. 지금 얼마예요? 지금 2,890.52인데 끝날 때쯤은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8.9. 위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잠시 조정이라고 봐야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때.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상당히 정상화될 거고, 정상화되면 2배 정도는 거의 가까이 갈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제가 장담을 했잖아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도 3천원 갈 거다.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산업경제정책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집행이 시작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정화, 투명화를 위한 조치가, 실질적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뭐 평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있는데,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전부 부동산에 매달리고, 그중 황금성이 있는, 쉽게 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집이다 보니까 다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도 폭등하고 불안정하고, 이게 또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그래서 대체 투자 수단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죠. 전 정책 목표상으로. 그럼 결국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 해가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제 국장 탈출하신 분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성남시장 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빨리 일찍 이사 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제가 국장 탈출하신 분들도 이제는 바꿔서 국장 환류? 되돌아온 거? 뭐라 그래, 이걸.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순이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저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할이 중요해요. 이게 시장 정상화를 위한 1차 전초기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발견해내야죠. 신속하게 처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건부를 좀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숫자는 무지하게 많고 시가총액은 낮고, 왜 그럴까? 아까 이사장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